자, 98페이지 이제 대리입니다. 대리인과 본인 사이, 흔히 대리권 문제입니다. 자, 대리권부터 들어갑니다. 대리권은 누구와 누구 사이라 그랬죠? 본인과 대리인 사이입니다. 먼저 대리권이라는데 이 대리권은 권자가 붙었지만 권리는 아니고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를 표시하거나 의사 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지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거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대리권이 발생하느냐?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예컨대 미성년자의 대리인은 엄마 아빠가 된다. 그럼 미성년자가 본인인데 엄마 아빠에게 대리권 준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왜 발생하느냐?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 등에서 당연히 대리권이 발생되는 걸 법정대리, 이런 대리권을 법정대리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본인이 대리인 될 자에게 내가 너에게 대리권을 주마, 이렇게 본인이 대리인 될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대리권 수여 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되는 걸 임의대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리권 수여 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되는 걸 임의대리라고 하는데 이 대리권 수여 행위를 더 줄여서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권행위란 말은 임의대리만 있습니다.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되는 걸 임의대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수권행위는 대리인 될 자가 본인이 대리인 될 자에게 내가 너에게 대리권을 주만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수권행위는 대리인 될 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럼 대리권 수여할 때 특별한 방식이 필요 있느냐? 없습니다. 구두, 서면,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 따라서 대리권을 줄 때 반드시 위임장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장이 있다 해서 반드시 대리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 임의대리에서는 지나가는 사람 아무에게 아저씨 저희 집 팔아주세요 이렇게 대리권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권을 줄 때는 대리권을 줄 만한 두 사람 사이에 원인된 법률 관계가 벌써 존재합니다. 즉 두 사람 사이에 대리권을 줄 만한 기초적인 내부 관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대리권을 주게 된 원인이 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 원인된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갑이 을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 고용계약을 체결한과 동시에 직원 을에게 총무과 직원으로서 대리권을 줍니다. 그 수권행위를 줬다는 말입니다. 사장을 대신해서 금전 출납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준다. 그럼 사장은 왜 을에게 대리권을 주느냐? 두 사람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까 대리권을 주는 거죠. 갑이 지금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합니다. 위임하면서 변호사가 내 대신 일을 처리하도록 대리권을 줍니다. 왜 변호사에게 대리권을 주느냐? 위임계약을 했으니까. 갑과 을 사이에 도급계약합니다. 건물 도급계약하면서 수급인이 건축 자재 살 수 있도록 대리권을 준다. 왜 대리권을 주냐? 도급계약했으니까. 이렇게 수권행위를 할 때는 수권행위를 하게 된 기초적인 내부관계가 벌써 존재합니다. 이걸 기초적 내부관계 혹은 대리권을 주게 된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다. 원인된 법률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하고 수권행위는 뭐하라? 구별하라 이 말입니다. 즉 도급 위임 고용계약이 체결됐다 해서 바로 대리권이 발생되는 건 아니고 대리권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따로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된다? 수권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권행위가 있어야만 이 대리권이 발생되지 위임계약, 고용계약이 체결됐다 해서 바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구별하라. 수권행위와 기초적 내부관계의 구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고용계약이 체결됐다 해서 바로 대리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권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 체결하면서 회사 수의로 고용했다. 그럼 그자에게는 금전 출납 대리권 없는 겁니다. 수권행위가 없으니까. 자, 그 밑에 수권행위 무인성 하자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보지 마세요. 수권행위 무인성, 수권행위 하자 이거는 지금 봐봤자 소용도 없고 시험에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마지막 정리할 때 무엇인지 이야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볼 거는 이제 뭐가 있느냐? 만일 고용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대리권을 줬는데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도급계약이 종료되면 대리권은 소멸하게 안 하게? 소멸합니다. 그래서 뒤에 106페이지 그게 임의대리의 특이한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그 임의대리의 특이한 소멸 사유에 1번 뭐가 나와 있냐면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란 말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한다는 게 뭐라고? 고용위임계약이 도급계약이 종료됐죠? 그럼 대리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됩니다. 요때 딱 한 번 나옵니다.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리권 발생과 관련된 거 100페이지. 그럼 대리권이 발생됐으면 대리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대리권 범위가 뭐가 있느냐? 근데 법정 대리는 대리권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법정 대리권의 대리권 범위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각종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임의대리입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는 문제 없고 임의대리의 대리권 범위는 도대체 어느 범위 내에서 인정될 것이냐. 그야 임의대리는 대리권을 누가 주니까? 본인이 주죠. 그럼 어디에서 결정해 주게? 수권이 대리권을 주면서 대리권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즉 임의대리의 대리권 범위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수권의를 해석해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권의 해석 문제다.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권의를 해석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판례가 말하기를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줍니다. 건물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줬다. 이렇게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줄 때는 그 매매에 따른 중도금, 잔금 등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권도 미리 포함되어 있게 안 되어 있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요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 속에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대금 일부를 면제해 주면 되는데 면제해 줄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00페이지를 펴보면 임의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관한 판례 나올 겁니다. 그리고 1번 대리권 범위에 속하는 경우 보면 1번 두 번째 줄로 보면 중도금, 잔금 수령할 수 있다 되어 있을 것이고 2번 보면 두 번째 줄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2번 속하지 않는 경우 2번에 2번을 보십시오. 대금 영수 권한을 이용받았다. 즉 빌려준 돈 받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그 영수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그 대금 일부를 면제할 권한이 있게 없게? 없습니다.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으로부터 다시 수권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다. 3번입니다.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예금계약을 해달라고 대리권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대리인이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권한이 있게 없게? 그럴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1번을 보면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예컨대 줬다. 그럼 이 대리는 금전 소비대차하고 담보권 설정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자가 설정된 담보를 해지할 권한은 있게 없게? 없습니다. 담보권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지 설정된 대리권을 해지할 권한은 없는 겁니다. 이런 게 대리권 범위에 관한 판례들입니다. 그는 단순히 암기하면 됩니다. 자,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는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게 없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느냐? 104페이지를 펴보시죠. 두 장 넘겨보면 그게 작년, 재작년에 두 장 넘겨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그게 작년 문제 대리권 범위에 제한한 설명 나오죠? 그럼 3번을 보세요.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게 없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오는 거. 2번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담보 설정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해지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100페이지 와가지고 그 대리권 범위에 관한 거는 그것만 있으니까 그만 달달 외우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문제는 대리권 범위가 분명하면 좋은데 만일 대리권 범위를 안 정해줬을 때는 어떡할 거냐? 그럴 때 있는 게 우리 민법 118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101페이지 118조랑 100페이지 보십시오. 100페이지 보면 거기에 118조라는 조문이 나와 있죠. 그 조문을 읽어보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다음 각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처럼 권한을 정했으면 뭐 해야 되고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데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118조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 118조는 모든 대리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에게만 적용되는 보충 규정입니다. 권한이 명확하면 무슨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말 없이 보존행위 되어 있죠? 아무 말 없이 보존이 되어 있으니까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걸 무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용 계량행위는 할 수 있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 왜냐? 본인의 재산을 가치를 보존시켜 주니까. 자, 보존행위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이 있냐? 오른쪽 101페이지를 보니까 가하고의 수선 이렇게 나오죠. 다음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도 보존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권리가 소멸되면 본인 권리가 날아가니까 소멸시효가 되지 않도록 중단시키는 것도 본인의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고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도 보존행위에 속하죠. 다음에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했다.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했다. 이거 다 보존행위에 속합니다.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보존행위에 속합니다. 채무는 이행기에 대해서 변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때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발생시키니까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보존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용계량행위입니다. 이거는 이용행위란 당연히 수익을 도모하는 것이겠죠. 계량행위 그런 겁니다. 거기 보면 이용행위는 오른쪽 보니까 물건 임대되어 있습니까? 물건을 임대하거나 아니면 금전을 이자보로 대여하는 것 이런 게 대표적인 이용행위일 것이고 계량행위는 가옥을 장식한다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무이자를 이자보로 변경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양호하게 본치는 것이니까 계량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밑에 판례 문제 볼 것 같으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거 나와 있죠. 그게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게 다 보존행위에 속합니다. 근데 방금 말하듯이 성질이 변하는 건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박스 바로 위를 보십시오. 3번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봅니다. 대물 변제라든지 경계계약이라든지 은행 예금을 찾아서 개인에게 대여해 준다든지 예금을 빼서 주식을 바꾼다든지 임야를 대지로 바꾼다든지 이런 건 하면 돼? 안 돼? 이런 거는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 암기사항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 건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그런 거는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작년 문제 104페이지를 펴보면 자,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했다. 대리인은 본인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지금 방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보존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겁니다. 그게 이제 조금 이따 볼 자기계약 상방대리 금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2페이지를 펴봅니다. 요거는 단순 암기니까 여러분 암기하시면 됩니다. 수권행위에 관한 판례 볼 것이고 118조에 해당되는 거 보존행위가 뭐가 있는지 없는지 요걸 잘 살펴보면 됩니다. 그냥 시험 잘 때까지. 이거는 객관식 문제만 풀더라도 다 맞출 수 있어요. 다음에 대리권 제한과 금지입니다. 뒤로 넘겨보면 대리권의 제한이라는 게 말이 있을 겁니다. 현재 대리권 제한으로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다음에 공동대리도 대리권 제한으로 봅니다. 그런데 자기계약이란 갑이 지금 아파트를 을에게 매매해달라고 대리권을 줬다. 근데 그 아파트를 누가 매수하느냐? 대리인이 매수합니다. 이렇게 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인 자신이 되는 게 자기계약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싸게 매각하겠죠. 그럼 누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느냐? 본인. 그래서 자기계약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본 이익 보를 위해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매수인은 병이 맞습니다. 근데 매수인의 대리는 또 누구냐? 을입니다. 이렇게 되면 쌍방대리합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한테 유리하게 예컨대 보수를 많이 주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일방의 본인이 해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합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본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라고 허락하면 할 수 있게 없게? 당연히 있죠. 그래서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아니면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왜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을 할 수 있냐? 아까도 말했죠.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본인에게 해가 됩니까? 이익이 되는 겁니까? 아까 보존행위에 속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해하는 영 아니고 보존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컨대 이 말입니다. 갑이 지금 회사 사장입니다. 그래서 을이 고용했어요. 금전 출납 대리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른바 월급날이 되면 사장은 임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채무가 있어요. 그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사장이 직접 할까요? 금전 소비대차 갖고 있는 총무과 직원이 할까요? 그래서 총무과 직원이 여러 직원한테 뭘 준다? 월급날 월급 줍니다. 누구 대신 준다고? 사장을 대신해 줬다. 다 주고 나면 지도 받아야 된단 말이 된다. 그럼 지도 가면 지가 가져가지 무슨 뭐 사장한테 가서 가져갑니까? 에? 그럼 이게 지금 무슨 계약입니까? 자기 계약 아닙니까? 해도 돼 안 돼? 해도 돼. 왜냐 채무 이행기가 도래했잖아. 그 채무를 단순히 지금 뭐하고 있다고? 이행하는 것이죠. 만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누가 채무불이행 책임자입니까? 사장이 채무불이행 책임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장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니까. 따라서 제때 이행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이익을 해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재산을 보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을이 갑자기 금고에서 10억을 가져갑니다. 아니 왜 10억 가져가느냐니까 내가 지금 당신 회사에 60세까지 고용될 것이고 그럼 총 월급이 이 정도 될 거다. 미리 땡겨간다 그러면 돼 안 돼? 아니죠. 이번 달 월급이 아니고 다음 달 월급은 아니 기한이 도래 안 했잖아요. 그럼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채무를 갑이 미리 변제할 필요는 없죠. 그럴 때는 갑이 기한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을 할 수 있지 기한이 미도래한 채무를 변제한다든지 아니면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런 것은 본인의 의사결정을 요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대물 변제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돼 안 돼? 이런 것은 새로운 의사결정을 요하는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만 할 수 있다 그럽니다. 102페이지 제일 밑에 줄 대물 변제나 경계,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채무 변제 등 다툼이 있는 채무 변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 자, 결국은 이 경우 무슨 뜻인가 하면 본인에게 새로운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것은 자기계약 상방들이 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 체결하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채무가 있어요. 그 채무는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등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줍니다. 그럼 법무사는 본인을 대신해서 뭘 해준다? 등기를 이전해 줍니다. 이 등기를 채무를 지금 뭐 한다? 이행하는 거죠. 근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통해서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등기는 공동신청주이기 때문에 매수인도 가야 됩니다. 그럼 매수인도 누구한테 대리권을 주느냐? 병에게 줍니다. 그럼 병은 지금 매도인도 대리하고 매수인도 대리하니까 무슨 대리다? 쌍방대리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는 단순히 채무를 뭐 한다? 새로운 채무가 아니고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럴 때는 두 사람 사이에 매매할 때는 두 사람이 의사결정해서 매매했고 이거는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새로운 의사결정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도 되게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무사가 상방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한다. 102페이지. 그 다툼이 없는 단순한 채무, 기존 채무 이행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걸 해도 돼, 안 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보면 법무사가의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상방을 대리한 등기 신청이 요거는 두세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법무사가 상방 대리할 수 있다는 거. 다음에 주식 명의계에서 할 때 매수인이 한편으로 매도인을 대리한다. A의 주식을 쉽게 말해서 A 명의로 된 주식을 B가 지금 매수합니다. 그러면 주주 명부에 이름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됩니다. 그럼 이름 바꿔주는 게 매도인의 뭐라고? 채무라고. 그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때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해서 신청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무슨 계약과 같습니까? 자기계약 상방된 것과 같죠? 해도 돼, 안 돼? 돼. 지금 채무를 단순히 뭐 한다?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이행은 새로운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계약 상방대로 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식 명의계에서 할 때 매수인이 한편으로 매도인의 대리인이 되는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명의계에서 하나 외우고 등기 신청 하나 외우면 됩니다. 이것은 자기계약 상방대로 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해관계가 다르면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103페이지 하나를 봅니다. 오른쪽 제일 위에 8번, 1번이 103페이지 1번 판례입니다.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입찰은 뭐가 된다? 무효입니다. 안 됩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다툼이 없는 걸 해야 되지. 다툼이 있는 것을 상방대리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공동대리입니다. 공동대리는 갑의 대리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다. 이렇게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 우리 민법상 원칙은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입니다. 그래서 119조를 보면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장 시험 자체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법조문 자체를 기억해야 됩니다.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런데 만일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면서 각자 대리하지 말라고 공동으로 대리하라고 수권에서 정해졌거나 아니면 법조문에 즉 법정 대리에서 법률에 공동으로 대리하라고 규정되어 있을 때는 뭐 해야 된다? 공동 대리입니다. 따라서 원칙은 각자 대리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수권에서 공동으로 대리하라 했을 때만 공동 대리입니다. 그럼 공동 대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제한을 받겠죠. 그래서 대리권 제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 대리는 적용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는 적용 없다? 수동 대리는 적용이 없습니다. 즉 아무리 공동 대리인이 할지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는 각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동 대리를 할지라도 수동 대리는 각자가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대리는 적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동 대리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계약 상방 대리 하지 말라 공동 대리 하라 그랬는데 이걸 위반했습니다.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무권 대리가 됩니다. 왜냐? 대리권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무권 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본인은 나중에 추인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인해서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03페이지 제일 위에 금지 위반의 효과라고 나옵니까? 자기계약 상방 대리 금지하더라도 확정적 무효가 아니고 뭐라고 된다고? 무권 대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103페이지 마지막 줄 거기에 3번 공동 대리 위반하더라도 요건 뭐가 된다고? 무권 대리가 된다 했죠. 확정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가 될 뿐입니다. 사후에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유효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자기계약 상방 대리 금지에 관한 겁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거기에 기출문제 작년문제 4번을 보면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5번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는 보존행위를 할 수가 있다. 쉽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대리권 남용인데 요거는 이제 대리권 남용은 이야기입니다. 갑이 지금 아파트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3억에 매매해 달라고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을이 매매를 했는데 3억에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는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줬어요. 대금을 준데 이 대금을 을이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이럴 때 본인은 상대방은 본인에게 책임지라 나는 대금 다 줬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즉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는데 대리인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겁니다. 이걸 대리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남용했다. 이게 대리권 남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한 남용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대리권이라는 권리를 자기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거죠. 과연 이게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기속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두 번째 대리행위 현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대리권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는 것은 대리권 범위에 속한다 속한다? 속합니다. 다음에 현명해야 됩니다. 즉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하고 현명했습니다. 그럼 셋 다 갖췄으니까 본인에게 효과가 계속되게 안 되게 됩니다. 이 을이 지금 지가 가지고 도망가려고 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칙은 누구한테 효력이 있다고? 본인에게 계속됩니다. 따라서 이 효과는 본인에게 계속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등기해 줘야 됩니다. 다만 외적으로 이렇게 대리권 남용한다는 것을 상대방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이때는 본인에게 효과가 계속되면 돼 안 돼? 두 놈이 짜고 있으니까 이때는 본인에게 계속되지 않습니다. 라고 법조문에 나와 있느냐? 없어요. 대리권 남용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얻기 때문에 이 판례는 제107조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유효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죠. 그 규정을 대리권 남용에도 그대로 유추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것, 대리권 남용은 107조 단서 유추 적용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따로 나온 적은 없고 비진의 표시에서 나옵니다. 갑자기 비진의 표시에서 문장을 보면 대리권 남용의 경우 107조가 유추 적용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107조 그러면 대리권 남용 그러면 107조 107조 그러면 대리권 남용이 적용이 됩니다. 밑에 기출 지문을 보십시오.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딱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 그러면 몇 조다? 107조 유추 적용 그러면 됩니다. 107조 유추 적용입니다. 대리권 남용.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는데 개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대리권 남용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된다? 본인이 책임집니다. 본인이 책임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본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106페이지 대리권 소멸입니다. 대리권 소멸은 모든 대리에 공통되는 소멸 원인이 있어요. 모든 대리에 공통된 소멸 원인이 공통된 소멸 원인입니다. 거기에 본인에 해당되는 것은 뭐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사망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누구에 가는 거다? 대리인에 가는 겁니다.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라고 나옵니까? 예. 한정 후견 개시는 안 돼요. 성년 후견 개시만 됩니다.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 안 해요. 마지막에 대리인 파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외워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가 대리권 소멸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에
임의 대리에만 특유한 소멸 사유가 있어요. 거기에 조금 전에 말하던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은 소멸하고 대리인에게 줬던 수권행위가 철회되면 대리권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원인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공짜로 주는 문제로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요. 자, 요게 대리권에 관한 것. 두 번째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라는 것은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의의할 때도 했지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는 상대방은 대리인한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대리해서 법률행위 한다는 사실, 대리 의사를 뭐한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대리 의사를 표시합니다. 대리 의사를 표시한다는 걸 우리 민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게 114조를 보면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뭘 표시한다고 되어 있다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합니다. 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만이 그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가죠. 결국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유식하게 말하면 나타날 현자, 이름 현자, 본인이 누구란 걸 상대방에게 나타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현명해야만이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는 제도를 현명주의라고 하고,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현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방금 114조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만이 직접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현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명을 한다는 말은 요 네 가지 다 같습니다. 대리의사를 표시한다는 말이나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말이나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이나 현명한다는 말이나 다 똑같아요. 어느 것이든 같은 표현인데 대부분 책에 보면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계속됩니다. 여기서 본인의, 그 보면 지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고 되어 있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것이지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주겠다는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그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계속되는 겁니다. 이렇게 현명해야만이 그 효과가 본인에게 계속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는 당연히 알 것이고 현명의 방법입니다. 어떤 식으로 현명할 수 있냐? 현명의 방법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구두, 서면, 명시, 묵시 다 가능합니다. 내가 대리인한 걸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게 목적이지 방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108페이지 제일 위에 나와 있듯이 명시, 묵시, 서면, 구두 모두 다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현명하면 되느냐? 판례가 말하기를 상대방이 내가 대리라는 사실을 뭐 할 수 있을 정도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만 표시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만 표시하면 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서를 통해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매도인 난에 어떻게 쓴다고? 매도인은 누구다? 갑이다. 나는 그 사람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구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본인 이름. 지금 본인 이름을 나타내니까 나타낼 현자, 현명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약서를 통해서 나타내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그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요즘은 매도인 난에 매도인 갑이라 쓰고 미리 가지고 있던 본인 인장 날이랍니다. 즉 이때는 계약서에 대리인 이름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누구의 명의로 하는 겁니까? 그냥 본인 명의로 합니다. 이렇게 거기 본 밑에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 하도 나옵니까? 따라서 누구 명의로 해도 된다고? 본인 명의로 하더라도 대리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요즘은 이렇게 긴 문장 안 쓰고 그냥
바로 본인 이름만 써버립니다. 그래도 상대방은 매도인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갑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상대방 이 병원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누구나 갑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 명의로 하더라도 그 효과가 본인에게 계속된다 안 된다? 됩니다. 본인 명의로 하더라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갑이 자 오음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어요. 그리고 원래 발행인은 누군다? 가뱅인데 누굴 통해서 한다? 대리를 통해서 음수표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을이 본인을 대신해서 음수표를 발행할 때 그 음에다가 발행인은 쓰겠죠. 그럼 엄밀히 말하면 발행인은 누구? 갑이고 나는 그 사람의 대리인 을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 사람 없다니까. 그냥 발행인 난에 누구 쓰고 갑 쓰고 그냥 갖고 있던 인상 찍고 합니다. 이것도 훌륭한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훌륭한 대리행위다. 충분히 본인에게 기속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거는 분명히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 했죠. 근데 본인 명의로 하더라도 대리인 자신이 누구이냐 행사한다. 본인이냐 행세하고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현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예컨대 방금 매도인이 누구라 그랬다고? 갑 그러고 갑 도장 찍었죠. 근데 이렇게 도장 찍는 대리인이 지가 마치 누구처럼 한다고? 갑인 것처럼 합니다. 자기가 갑인 것처럼 행사하고 상대방도 이 을이 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실제로 갑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현명을 하더라도 즉 본인 명의로 하더라도 대리의사가 있어야 되지. 대리인 자신이 본인 양의 행세를 하고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으로 알았을 경우 이때는 현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행세란 말이 들어갑니다. 2번을 보면 됩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로 하여도 대리인이 본인처럼 뭐하고 행세를 하고 되어질 겁니다. 상대방도 대리인을 누구로 알고 있다고? 본인을 한 경우에는 설사 본인을 위하는 의사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한 대리인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는 대리인 자신이 법률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대리의사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대리의사를 표시할 때는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누구냐 행사하면 안 된다. 본인 양 행세했을 때는 이때는 대리의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대리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계약서를 통해서 현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반드시 계약서를 통해서 할 필요 없고 보통의 경우 대리권을 줄 때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줄 때는 위임장을 많이 줍니다. 그럼 왜 위임장을 줄까요? 두 사람 사이에 대리 관계가 있다는 것을 두 사람 사이에 확인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병과 거래를 할 때 병이 당신에게 대리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뭘 보여주라? 위임장을 보여주라고 주는 겁니다. 따라서 매매할 때 매매 위임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위임장을 제시했다는 자체는 현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래서 계약서에는 대리인 이름만 표시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현명했게 안 했게? 했습니다. 벌써 뭘 제시했기 때문에. 그게 3번입니다.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는 대리인 이름만 기재하더라도 소유자를 대리해서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왜냐고? 뭘 제시했으니까? 위임장을 제시했으니까. 이것도 시험에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답으로 나온 게 표시할 때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만 표시하면 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 본인 명의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 번 나왔고 위임장 이것도 두세 번 나왔습니다. 이 대표적인 뭐라고? 현명의 방법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현명의 방법입니다. 무조건 외워놔야 됩니다. 자, 문제는 현명을 안 했을 때도 할 거냐. 예컨대 이 말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도급계약을 체결한과 동시에 갑을 대신해서 수급업자, 공사업자 을에게 건축사재에서 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이 을이 병에게 가서 나는 갑의 대리인입니다라고 뭘 하고? 현명을 하고 건축자재를 매수했어요. 1,000만 원 매수했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매수한 겁니까? 갑이 매수했죠. 그럼 대금도 누구한테 받아가야 된다고? 갑에게 받는 겁니다. 갑을 대신해서 매수했으니까. 그럼 이 갑이 대금 안 주면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매수인이 갑이니까. 이렇게 현명하면 그 효과가 본인에게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재상이 와서 아저씨 자재 한 트럭 매수합니다 하면서 현명을 안 했어요. 안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건 누가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매매 당사자가 누가 된다? 그래서 현명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누구 행위를 본다? 대리인 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고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추정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다라고 되어 있으면 반대의 증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대리는 어머나 내 의사는 대리 의사가 있었는데 미처 표시를 못했습니다. 제가 착오였습니다. 착오 조장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본다라고 되어 있으면 반대의 증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 자재 매매의 당사자 누가 된다고? 을입니다. 을이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원칙 나와 있을 겁니다. 이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고?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을이 일주일 전부터 병에게 와서 나는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재를 매수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한 일주일 이야기했으면 이제는 말 안 해도 대리인 자격으로 가져가는 거 알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현명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대리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누구한테 계속된다? 본인에게 계속됩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계속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현명하지 않으면 원칙은 누구 행위로 본다? 대리인 행위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본인에게 효과가 계속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민법은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주의가 적용 안 되는 게 있어요. 현명주의가 적용 안 되는 그게 상행입니다. 상행위는 워낙 변변하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현명주의가 적용이 안 됩니다. 상법 48조에 우리 민법 114조는 배제한다는 조문 자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외우면 됩니다. 상행위는 현명주의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상행위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리권만 있으면 되지 현명을 하지 않더라도 효과가 계속됩니다. 자, 요게 현명에 가는 겁니다. 현명. 다음에 대령의 하자에 가는 겁니다. 대령의 하자는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 있습니다. 상대방 병과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매도인은 누구냐? 갑입니다. 매수인은 병입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대리인 또 착오가 있을 수 있고 대리인 또 사기 강박을 당할 수 있고 대리인 또 통정의 표시할 수 있는데 이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지 사기 강박을 당했는지 이걸 누굴 기준으로 할 거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풀었으면 만일 상대방 병이 본인을 사기 강박했습니다. 그럴 때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안 당했습니다. 그래도 본인은 자기가 사기 강박을 당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거꾸로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 강박합니다. 대리인을 사기 강박해요. 근데 본인은 그 사실을 몰라. 그래 사기 강박 안 당했어. 그래도 취소할 수 있냐 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사기 강박을 당하면 취소할 수 있는데 누굴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게 대리인의 하자 기준입니다. 당연히 대리에서는 의사결정을 다 누가 한다? 대리인이 하죠. 그럼 당연히 누굴 기준해야 된다? 대리인을 기준해야 됩니다. 그래서 116조를 봅니다.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이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 이런 경우들입니다. 의사의 흠결 즉 착오, 통정의 표시, 비진의 표시 등 이야기입니다. 이런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 사기 강박 즉 사기나 강박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즉 악이라든지 과실로 알지 못했다 과실이 있는지 이런 것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 유무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결국 누굴 기준하라고? 대리인 기준술입니다. 원칙은 다
대리인을 기준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의사결정을 누가 하니까? 대리인 하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설사 본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대리인이 사기 강박 당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왜냐? 이 매매 자체는 하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으면 본인이 사기 강박 안 당하더라도 벌써 이 매매 하자가 생겨서 한 거예요. 생겼으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본인이 선입니다. 근데 대리인이 악입니다. 그럼 악이다, 선이다? 악입니다. 선인지 악인지도 방금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을 기준한다 그랬습니다. 자, 본인에게 착오가 없었어요. 근데 대리인에게는 착오가 없었고 본인에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다 아니다? 아닙니다. 착오인지 아닌지 다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을 기준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의 여사와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대리인이. 그런데 본인은 그 사실을 몰라. 착오다 아니다? 아닙니다. 착오인지 안 착오인지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대리인 의사입니다. 대리인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 설사 본인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다 누가 한다? 대리인이 합니다. 그래서 착오, 사기 강박 이 모두 다 누굴 통해서 한다고? 대리인을 기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10페이지 원칙 동그라미 2번을 보십시오. 따라서 대리 행위에 있어서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 그 행위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3번 반면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다면 본인의 선악과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자, 그럴 때 4번은 아까 통정의 표시할 때 했습니다. 본인은 법률행위 당사자지 제3자가 아니다. 에? 본인은 제3자가 아닙니다. 그럼 을과 병사의 통정의 표시했어요. 가장매매를 했습니다. 그럴 때 가장매매는 무효다 유효다? 무효입니다. 그럴 때 병이 하는 말이 당신 책임지십시오. 근데 봐봐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갑이 지금 부동산을 을이 매매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놈이 가짜 매매했습니다. 대리인과 상대방이 통정 허위 표시에서 10억에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가 5억밖에 안 나갑니다. 그럼 이 가장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예? 무효입니다. 그런데 갑이 10억 달라는 겁니다. 병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당신 대리인과 내가 가짜 매매했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돈 못 주겠다 그럽니다. 그럴 때 갑이 하는 말이 가장 매매는 무효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 않냐? 나는 선의였다. 따라서 당신 책임져라. 10억 달러 함을 수 있어 없어요? 예? 없어. 본인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라니까. 본인은 계약의 당사자지 무슨 제3자입니까? 따라서 대리인과 상대방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본인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인은 무슨 당사자지 제3자입니까? 통정의 표시할 때 했잖아. 그 시험 문제 나왔다고. 통정의 표시할 때 보호받는 제3자에서 해당 안 되는 사람 두 가지 외우라 그랬잖아. 대리행위 있을 때 뭐? 본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그 두 사람은 제3자가 아니라고. 저번 주에 했잖아 그거. 암기하고 문제도 풀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본인은 법률의 당사자지 제3자가 아니므로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장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승인을 할지라도 언제나 뭐라고? 무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나온 게 이겁니다. 갑의 대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매도인이 아니고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병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은 벌써 정과 제1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대리인과 제2매매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리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 사실을 몰라. 그러더라도 이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예? 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왜냐? 누가 적극 가담했다?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으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도 누굴 기준하니까? 대리인을 기준합니다. 그게 오른쪽 판례 2번입니다.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본인의 지부지와 관계없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항상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을 기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거. 방금 대리인이 사기 강박 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 했죠? 근데 지금 제가 취소는 본인이 하고 있습니까? 대리인이 합니까? 본인이 하고 있죠. 이 말은 사기 강박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기준은 누굴 기준으로 하지만 거기에 따라 권리는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 취소권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 모든 권리 의무는 항상 본인에게 갑니다. 따라서 본인이 취소할 수 있지 대리는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항상 취소권, 해제권 이런 권리는 본인에게 계속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항상 효과는 본인에게 계속됩니다. 자, 요게 원칙입니다.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예가 있습니다. 그게 116조 2항을 보십시오.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는 본인은 자기가 한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뭐냐? 갑이 지금 을에게 매수를 합니다. 직접 매수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매수하는데 누구의 부동산을 매수하느냐? 병의 부동산을 매수합니다. 그럴 때 갑이 을에게 그냥 부동산을 매수해달라는 게 아니고 병의 부동산을 5억에 매수해달라. 이렇게 갑이 을에게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합니다. 하면서 이 대리인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하느냐? 본인의 지시를 받아서 합니다. 그럼 본인의 지시를 받는다 이 말 자체는 원래 의사결정은 누가 해야 되지만 본인이 합니까? 의사결정 아까 대리인이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누가 의사결정하는 겁니까? 지금 지시에 따른다니까. 그럼 본인이 의사결정하고 대리인에게 단순히 지시만 하니까 형식상은 이 사람이 뭐지만 대리이지만 실제로 뭐와 같다? 사자와 같아. 본인의 지시에 쫓아하니까. 이럴 때는 본인이 악이면 대리인이 선이라도 악이라 봐야 된다, 선이라 봐야 된다? 악이랍니다. 원래는 선인지 악인지 누굴 기준하지만 이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어요. 원래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무슨 책임져야 된다? 하자 담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자 담보 책임지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은 하자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리인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나중에 이 본인이 병에게 자 하자 담보 책임지십시오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병이 하는 말이 당신 알고 샀지 않느냐 라고 말할 때 갑이 하는 말이 대리에서 하자 기준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 그럼 대리인이 선이 있으니까 당신 책임지십시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법률행위를 할 때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을 가지고 대리인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땐 누굴 기준해야 된다고? 본인을 기준합니다. 이때는 대리인이 몰랐다고 주장 못합니다. 본인이 악이면 뭐로 봐야 된다? 그냥 악의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본인의 뭘 받는다? 지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시란 말이 나오면 본인이 악이면 악입니다. 자, 이게 대리인 하자 기준에 관한 겁니다. 자, 하나 더 보는 거. 제가 방금 대리인 하자 기준 누굴 기준한다 했죠? 이거는 대리인 쪽에서 하자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수인입니다. 이제는 이 병은 여기가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입니다. 그럼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하면 당연히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게 없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사기강박했으니까 당연히 취소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 사실을 몰라.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아까 말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과 대리인은 동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사기강박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던 대리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던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0페이지 원칙 대리인 표준이라는 동그라미 4번을 보십시오. 4번 보면 116조는 대리인 측에서의 하자 유무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가 사기강박당한 겁니까? 상대방입니다. 이럴 때는 본인이 알았다 몰랐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과 대리인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던 대리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던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대리 하자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대리인의 능력인데 대리는 당연히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아예 법조문에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 능력자가 아닌 제한 능력자라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갑의 대리인 을이 있습니다. 매매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리인이 18세 미성년자입니다. 그럴 때 본인이 미성년을 이유로 이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취소 못합니다. 그럼 미성년자 자신은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대리에서 취소는 본인이 하는 것이 대리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 자신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냐? 상대방에게는 취소권이 없어요. 따라서 이건 완전히 뭐라고? 유효한 행위입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 자가 제한 능력자일 때는 그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냐 대리인 자신도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초적 내부 관계를 취소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무슨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대리인, 요 매매계약 자체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요거입니다. 다음에 112페이지 대리효과입니다. 대리효과는 당연히 누구한테 계속된다고? 본인에게 계속되는 거죠. 뭐 그것도 대리인이 왔다 갑니까? 본인에게 직접 갑니까? 직접 가죠. 그럼 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고? 대리입니다. 그럼 요 매매의 효과가 원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금을 취급할 뭐가 있고 채무가 있고 대신 소유권 이전받을 채권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매도인은 뭘 받을 권한이 있다고? 대금 받을 권리가 있을 것이고 대신 뭐 해줘야 된다? 소유권 해줄 채무가 있죠. 이게 이 매매의 주된 효과입니까? 이게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간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병은 누구한테 등기해달라고 그래야 된다고? 갑에게. 되겠습니까? 대금도 누구한테 줘야 된다고? 갑에게. 모든 효과가 본인에게 계속됩니다. 자, 그런데 대금을 다 줬는데 갑이 등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대리인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집니다. 그냥 뭐만 한다? 법률 행위만 합니다. 거기에 따른 권리 의무는 전부 다 본인에게 계속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병이 을을 사기했어요. 그럼 사기를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있죠. 그 취소권도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갑니다. 취소권이라는 동, 해제권이라는 동, 취소하고 나서 부당이득 반환청권이라는 동, 해제하고 나서 원상회복청권, 모조리 다 누구한테 간다고? 틀 것만큼도 대리인에게는 효과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주된 효과는 물론이고 부수적 효과도 다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갑니다. 절대로 대리는 권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모조리 다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갑니다. 그 밑에 112페이지 부수적 효과도 본인에게 계속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사기 강박을 당했는지는 누굴 기준하지만 대리인이죠. 그러나 거기에 따른 취소권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갑니다. 자, 본인은 의사 능력이 있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응애가 무슨 의사 능력이 있습니까?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 지가 의사결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리지도의 삼면관계입니다. 사실상 삼면관계는 한 두세 번만 읽어보면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자세히 조금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복대리 보고 묶은대리 들어갑니다. 조금 쉬었다 하더랍니다.